자, 지금부터 수익과 비용 파트 중에서 비용 파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의 개념, 비용의 구분, 3번과 4번은 3번은 대손삼각비의 구분은 대손삼각비와 기타의 대손삼각비의 차이. 우리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죠. 우리 회계 이금에는 500번대가 나오지 않아요. 전부 다 이제 800번대라서 4번은 점프하고 5번으로 바로 넘어갈 거야. 5번으로 바로 넘어가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의 개념. 당연히 자산의 유출 또는 소멸, 부채의 증가, 자본의 감소를 초래하죠. 다시 자산이 줄어드는 효과, 부채가 늘어나는 효과, 자본이 감소되는 효과를 낳게 되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 이런 학습을 했었죠. 발을정자를 그리고 발을정자 거꾸로 그리고 그 다음 또 발의정자를 그리고 그 다음 얘네들의 관계가 얘와 얘가 합해져서 얘를 이루어내는 모습을 띠게 되었죠. 그래서 비용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본이 줄어들고 자본이 줄어들면 자산도 줄어들던지 아니면 부채가 늘어나는 모습을 띠게 된다.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요거까지. 경제적 효익의 감소와 지분 참여자에 대한 분배는 제외한다. 지분 참여자에 대한 분배를 뭐라고 하냐면 배당이라고 합니다. 배당은 제외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비용의 구분. 우리 이미 했었죠.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총이익이고 여기에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고 나면 영업이익이고 여기에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을 빼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또는 우리 입장에서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 그리고 법인세 등을 빼고 나면 단기 순이익이 남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빼기가 총 4개 있고 는, 는, 는 해서 는 또 총 4가지가 있습니다. 회계 1급에는 이제 매출원가 파트가 제조원가로 분류가 되어서 500번대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따로 제조원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이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 영업의 비용과 영업의 수익은 전부 다 900번대 페이지. 대손삼각비 부분입니다.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 처리,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 처리. 매출채권이 뭐냐면 외상매출금과 다드럼이죠. 얘네들을 대손 처리할 때는 800번대 대손삼각비를 쓰고 그 다음 매출채권 이외의 대손 처리를 할 때 미수금이나 대여금 등은 기타의라는 글자가 붙죠. 그래서 얘는 900번대의 대손삼각비이다. 만약에 얘네들의 대손 충당금을 떨어뜨리는 붕괴죠. 그러니까 설정 붕괴는 차변의 대손삼각비. 설정이라는 말은 대손 충당금이 늘어나는 붕괴를 의미합니다. 대변에 대손 충당금이라는 붕괴를 하는데 설정을 취소시키는 취소 붕괴, 즉 역붕괴, 취소할 때는 역붕괴를 하겠죠. 자, 이때는 대변에 있던 대손 충당금이 차변으로 떨어지고 대손상각비가 대변으로 가면서 이때 대손상각비 그대로 써도 되는데 이론 시험에는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는 글자 개념 과목으로 들어옵니다. 대손 충당금 환입
요 대손충남금 환입은 그냥 대손삼각비랑 똑같은 놈이에요. 똑같은 놈이기 때문에 대손충남금 환입의 개념 과목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800번대가 있고 하나는 900번대가 있고 우리 시험에 과연 나올까?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800번대의 대손충남금 환입은 대손삼각비를 의미하는 것이고 900번대의 대손충남금 환입은 기타의 대손삼각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500번대는 스킵하도록 할게요. 500번대나 사실은 800번대랑 똑같기 때문에 이게 뭐 다른 건 아닌데 일단은 이 부분 넘어가고 판매비와 관리비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근데 800번대랑 500번대랑 다른 거 별로 없어요. 거의 다 똑같아요. 단지 이제 500번대 쓰지 않는 것이 있고 800번대 쓰지 않는 것이 있는 거죠.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는 통상적으로 본사에 관련된 거, 영업부에 관련된 거, 관리부에 관련된 거, 기획부에 관련된 거, 판매처, 매장 이런 데에 관련된 것들을 판매비 또는 관리비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전부 다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서만 나오고 있죠. 오타 좀 고쳐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기획부. 이제 사례를 통해서 개정 과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에서 빨간색이 키워드가 되는 거죠. 본사 직원 김다림의 2월분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 나왔고 급여 나왔고 현금은 아웃 이렇게 보내면 되죠. 현금은 아웃 보내고 이때 급여를 이게 비용 처리하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 하나 더 있죠. 급여 보통예금 그다음 여기에 예수금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정확한 분계가 될 겁니다. 본사 직원 김세영의 퇴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 아웃.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있다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 먼저 쓰고 그다음 퇴직급여를 쓰는데 대충 잔액이 없기 때문에 바로 퇴직급여를 바로 쓰면 되겠죠. 본사 직원 김세영의 퇴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퇴충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렇죠. 퇴직급여 충당 부채 먼저 땡겨 쓰면 됩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 먼저 뿅 하고 쓰시면 되겠죠. 본사 직원 김세영의 퇴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 나가고 이때 퇴직급여 충당 부채 7만 원 쓰고 모자란 부분은 퇴직급여 쓰면 되겠죠. 시험 친다면 얘가 나오겠죠? 얘가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먼저 쓰고 그 다음 퇴직급여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퇴직급여 설정 문제죠. 우리 설정 오랜만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설정 분계. 앞에서 했던 거예요. 설정 3 시리즈. 첫 번째는 대손이었죠. 우리가 배웠던 것이. 그래서 대손은 대손상각비. 대변에는 대손충당금. 어떤 방법으로 설정한다? 보충법으로 설정한다. 자, 두 번째, 감가상각비.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오늘 좀 더운 것 같아요. 혹시 히터 틀어져 있나 한번 봤어. 세 번째가 이제 얘죠. 퇴직급여. 퇴직급여 설정하는 방법은 차변에 퇴직급여.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현재 그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0입니다. 하나도 설정이 안 되어 있으면 300만 원 전부 다 설정해야죠. 그래서 이 3번 분계가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자, 두 번째, 퇴충 잔액이 100만 원이 있으면
200만 원만 더 추가하면 되겠죠? 차변에 퇴직급여 200, 대변에 퇴직급여 총당 부채 200. 다 설정 공개입니다. 자, 여기 결혼 축하금, 복리후생비죠? 복리후생비. 급여 지급 시 예수에 둔 건강보험료 5만 원을 한국은행에 현금 납부하다. 자, 이거 좀 어렵죠? 일단은 현금이 나가요. 현금이 나가고 예수에 둔 건강보험의 의미는 일단은 그 중에 예수에 둔 건강보험이 요겁니다. 사원부담분. 사원부담분은 무엇으로 처리하냐면 예수금. 회사부담분은 복리후생비. 이제 이렇게 처리하죠. 그래서 상단의 제목이 복리후생비인 겁니다. 다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직원부담분은 예수금, 회사부담분은 복리후생비. 급여 지급할 때, 그 급여 보통예금, 예수금 할 때 예수금은 직원부담분입니다. 그것들은 직원부담분이고 지금 보는 요거는 회사부담분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회사부담분은 복리후생비 처리한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죠. 이렇게 여기까지. 여비교통비. 우리 세트 분계 있죠? 세트 분계. 가지급금, 현금. 그리고 출장 갔다 와서 가지급금 정산하죠. 똑같은 돈으로 가지급금 정산하고 이때 여비교통비를 쓰고 현금이라는 부분은 인이 될 수도 있고 아웃이 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외워줘라. 가지급금 현금, 여비교통비 현금, 가지급금 이렇게 분개를 하는데 이때 가지급금이 오려면 이런 글자가 와야 돼요. 미리 지급하였다. 미리 지급하였다라는 말이 없으면 얘네들은 상계 처리가 되어서 원래 거래인 여비교통비 현금 거래만 남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관리부사원 김사원의 실내 출장비를 미리 지급하였다라고 하면 여비교통비가 맞지만 미리 지급하였다 말이 없죠. 이럴 때는 바로 여비교통비를 씁니다. 울산 우체국에서 업무용 서류를 등기우편. 자, 등기우편은 통신비죠. 통신비. 빠른 등기, 일반 등기. 등기우편 이 속도가 있죠. 속도가 있죠. 예. 요거는 이제 택배나 사실은 금액적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오히려 등기우편이 더 비쌀 수도 있어요. 맞죠? 근데 요즘 택배 사업이 있어서 정답은 통신비. 전화요금. 요즘 사무실 전화 이렇게 별로 없잖아요. 맞죠? 집 전화기가 이제 없어지셨죠. 집 전화기가 거의 없어지고 핸드폰으로 바뀌고 있고 전화요금이 가계에 많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화요금은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이렇게 통신비, 인터넷도 많이 사용하죠. 저도 이제 집에서 쓰고 사무실에 인터넷 2개 있고 지금 이제 통신비도 상당히 나가는 편이고 전화요금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죠. 없어서는 안 되는 큰 거잖아요. 맞죠? 어제 제가 어제인가 그 뉴스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전단지가 사라진다. 오, 저 공감했어요. 전단지라는 것이 밖에만 나가도 특히 삼산동 바닥에는 요즘에는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지만 예전에는 그냥 바닥에 깔린 게 그 명함 카드 있잖아요. 명함 카드랑 전단지가 엄청났어요. 그래서 아침만 되면 이제 그거 치우는 수거팀이 따로 있었죠. 근데 없어졌어요. 지금 전단지 쓰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전단지가 또 약간 불법적인 광고니 뭐니 요즘 다 어디로 가요? 폰으로 갔죠. 전부 다 전단지가 폰으로 갔죠. 그래서 그래픽으로 이용해서 광고를 하고 있죠. 전단지. 어쨌든 인터넷 사용이요. 야, 이 글자가 왜 이래? 인터넷 사용이요. 인터넷 사용료는 통신비이다. 여기 수도가 뭐냐면 물입니다. 물. 수도가 물. 광이 뭐죠? 광이 빛입니다. 빛. 빛. 열. 열은 한자 모르는데 뭐 이런 걸 거겠죠. 뭐 이런 거. 이런 게 열입니다. 열은 난방이라는 뜻이고 난방. 방은 빛이죠. 빛. 얘는 전기죠. 전기. 전기. 물은 수도죠. 수도요금. 그래서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이나 난방요금은 그냥 수도광열비라는 개정 과목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 전기.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싸요, 비싸요?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싼 편이에요. 그래서 제 방이 또 전기가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지금 현재 모니터 3개, 위에도 불 떨어지고 있고, 뒤에도 불 떨어지고 있고. 웬만한 거는 난방, 우리 석유 같은 거 잘 안 쓰죠. 난방도 다 전기, 맞죠? 전기를 참 많이 쓰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풍족한 나라죠. 전기 부분이. 수도요금. 어, 거기까지는 안 하잖아요. 물 쓸 때 이게 카드 긁고 물 쓰고 카드 쓰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맞죠?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는 어느 정도 물도 좀 풍족한 나라. 난방. 난방은 따로 우리는 전기로 하는 편이니까 그만큼 전기가 많으니까. 어쨌든 이제 전기, 물, 난방은 수도 강렬비를 씁니다. 수도 강렬비. 그래서 이게 수도 강렬비. 난방용 석유도 수도 강렬비. 저는 이제 전기용 그 난방을 쓰지만 전기가 닿지 않는 곳은 석유를 넣어서 하죠. 맞죠? 기억나죠? 경험해 보셨죠? 탁 켜면 석유 냄새 확 나는 거. 그런 난로를 뭐라고 하지? 뭐 어떤 난로라고 하죠. 맞죠? 그런 것도 있다. 자동차 그때 뭐로 끝났죠? 새로 끝나면 통상적으로 세금과 공가. 차량 유지비인가 세금과 공가인가 이렇게 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 유지비는 수선비한테만 이깁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어, 자동차 하면 세금과 공가가 이겨요. 자동차 또 뭐 있지? 자동차 보험료. 그럼 보험료가 이겨요. 그런데 자동차 수선 이렇게 하면 차량 유지비가 이겨요. 수선비가 아니라. 차량 유지비가 수선비한테만 이깁니다. 나머지는 다 져요. 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동차세는 세금과 공가. 상공회의소 회비. 세금과 공가의 특징이 세로 끝나던지 회비로 끝나던지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세금과 공가, 대변의 현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답일등으로부터 영업본 사무실을 임차하고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현금이 나가고 이때 임차료라고 합니다. 영업용 승용차의 주유대금을 주유소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이 나가고 이때 주유대금을 차량 유지비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임차료는 가장 잘 나오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월세인데 월세 이외에도 우리가 그 뭐죠? 사무실에서 임차하는 것이 월세 외에도 또 있죠. 예를 들어서 정수기. 정수기도 임차료라고 하죠. 복사기. 복사기도 임차료라고 하죠.
수수료 비용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세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수수료 비용 형식으로 좀 처리를 하고요. 복사료나 보통 정수기 같은 경우는 임차료로 월대니까 빌리는 경우이기 때문에 임차료를 씁니다. 오른쪽 갈게요. 주차료. 자, 여기는 주유 대금. 이런 것들은 차량 유지비. 차량 유지비로 처리합니다. 오일을 교환하고 수리비는 착각이 나온 거예요. 만약에 수선비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혹 합니다. 수선비, 수선비가 정답이구나. 이렇게. 그때는 차량 유지비, 차량 유지비. 제 매형이, 누나의 남편이죠. 매형이 전직이 뭐냐면, 지금은 이제 사무실에 일을 하고 있지만, 전직이 뭐냐면 젊을 때, 그 자동차 정비업을 했어요. 자동차 정비. 그러니까 자동차 정비를 해야 하니까, 제가 이제 차가 고장나고 이러면, 웬만하면 인터넷에서 재료를 사고, 매형이 다 고쳐줘요. 좋은 매형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뭐 고장이 났다. 이번에 뭐가 고장 났지? 미션 마운트가 고장이 났어요. 미션 마운트가 좀 이제 되어서 바꿀 때가 되었어. 그러니까 매형이 재료만 사라.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된 거죠. 거꾸로 저는 매형의 세금을 제가 다 계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건 뭐 연말정산이죠. 연말정산 같은 것도 제가 손봐주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소득이 있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도 제가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차를 이제 모르는 시기가 오게 되면 여성분들이 가장 못하는 거 이거죠. 오일 교환. 차기름이 떨어지면 차기름은 잘 넣었는데 오일 교환은 오일이 떨어진다는 개념이 좀 없기 때문에 잘 바꾸지가 않아요. 매형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매형의 말씀 왈 오일만 잘 바꿔도 차는 고장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혹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차를 몰게 되면 엔진 오일 교환은 1년에 한 2번 정도 교환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 유지비라고 결론낸 겁니다. 영업소에서 사용할 빗자루 등의 청소용품은 소모품비. 신문 구독료. 누가 신문 봅니까? 요즘 맞죠? 그래도 신문, 도서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도서 인쇄비. 명함 팠다 그러죠. 명함 팠다. 인쇄죠. 인쇄. 얘도 도서 인쇄비. 지금 색깔만 좀 포인트로 제가 문제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도서 인쇄비. 요즘 또 이렇게 책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저도 꽤 많이 전자도서로 읽어요. 전자도서. 들고 다닐 필요 없고. 두 번째는 잃어버리지가 않아요.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내가 읽고 싶을 때 블록이라 할 수가 있잖아요. 참 좋은 세상이에요. 단 그 추억의 그런 맛은 좀 떨어지지만 제가 지금 폰이 이렇게 일반적인 폰이란 말이에요. 큰 걸 태블릿이라고 하죠. 태블릿. 큰 거를 살까 고민 좀 하고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딸이 쓰고 있어요. 딸이 내 걸 가져갔어. 내 걸 가져갔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고 이번에는 또 딴 데로 쓰고 있어서 좀 매력적인 책을 읽는다면 맞죠?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요즘 보니까 학생분들도 그 뭐죠? 수업 받는 그 교재를 전부 다 PDF로 받아가지고 거기에 다 필기하고 메모하고 다 하더라고요. 맞죠? 제가 거기까지는 안 해봤어. 거기까지 안 해봤는데 앞으로 이제 그런 세상이 오는 거죠.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도서 인쇄비가 쓸 내용이 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생각으로. 건물의 도난 경보 장치, 이거 세꼼이죠. 유지관리비, 세꼼. 이거는 수수료 비용.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수수료 비용은 요즘에 이렇게 예를 들기 좀 그렇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대성아 저기 가서 담배 한 갑 사오너라 뭐 이랬어요. 술 한 병 사오너라. 지금은 안 되죠. 어린애들에게 담배나 술을 시킬 수는 없지만 그때는 가능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담배값이 800원이야. 800원. 근데 보면 부모님이 얼마나 주죠? 아버지께서 1,000원을 주시죠. 그러면 나는 이 차익 200원을 노리죠. 200원을. 그래서 담배를 사오고 200원과 담배를 같이 드리면 아버지께서 200원을 주죠. 얘가 뭐라고요? 얘가 수수료 비용. 이 수수료 비용의 개념은 약간 심부름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부름가. 담배 가격이 이제 어느 순간에 1,000원 올랐어요. 아, 담배 사러 가기 싫은 거죠. 찬돈이 안 생기니까. 맞죠? 이 담배 가격이 옛날에는 막 800원 뭐 이랬어요. 700원.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얘가 1,200원 한번 올랐어요. 1,200원. 저도 담배를 폈었으니까. 지금 끊은 지 2014년에 끊었어요. 2014년에. 8년 정도 지났네요. 8년 정도. 건물 하나 태워먹고, 담배 피다가 다 건물 하나 탱겨먹고,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건물 태워먹은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담배 피다가 건물을 한번 태워먹어가지고, 담배를 끊었어요. 그러다가 얘가 2,500원에 가다가, 지금 한 4,500원 정도 하죠. 오르기 전에 저는 끊어가지고, 지금 가격이 잘 몰라요. 어쨌든, 수수료 비용은 약간의 그런 거다. 심부름가 그런 느낌. 내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주는 거. 근데 그거는 사실은 외주 가공비라고 스탁 옵션이라는 그런 게 따로 있는데 우리 800번대에는 외주 가공비라는 게 없어요. 500번대에 외주 가공비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또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처라는 말이 나오면 안녕코 접대비죠. 여기도 거래처. 여기도 거래처.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중에 문제 풀 때 얘가 포인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얘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얘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포인트는 앞에 있는 거래처라는 뜻이에요. 거래처.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직원에게 줄 선물을 구입했다면 복리후생비죠. 맞죠? 우리 회사 직원의 결혼 축하금이면 복리후생비죠. 그러니까 얘가 접대비인 이유는 거래처이기 때문이다. 딱 문제에서 보험 나오네요. 보험료. 자동차 보험도 자동차 차량 유지비는 수선비에게만 이긴다. 얘도 보험료. 운반비는 할 말 많죠? 운반비는 뭐 메모되어 있지만 한 번 더 제가 한번 메모하면서 떠올려 볼게요. 매입시인가? 매각시인가? 운반비를 살 때 들어가는 운반비는 운반비라고 쓰지 않습니다. 이때는 운반비를 쓰지 않고 매입가에 나누죠. 매입가. 그러니까 매입하는 물건 가격에 포함을 시킨다. 이런 이야기고 팔 때 운반비 씁니다. 팔 때. 지금 현재 제품의 납품을 위해서 하는 거죠. 하는 거. 운반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래서 정답은 매각시이기 때문에 운반비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운반비. 운반비는 우리 시험에 너무 단골이에요. 살 때의 운반비인지 팔 때의 운반비인지를 정확하게 캐치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본사 건물의 외관이 노후되어서 도색하고 도색비를 여기 보면 수선비. 그러니까 색깔이 나가는 거죠. 비바람에 의해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 옆에 보면 녹물이라고 하나? 그렇죠? 녹물. 보통 난간들이 이제 철이니까 녹슬어서 바닷바람이다 보니 녹물이 좀 많죠. 그러면 또 뭘 해줘야 되죠? 도색을 해줘야 됩니다. 원상 회복이라는 이야기를 쓰죠. 회복을 시켜줘야 돼요. 이때 쓰는 개념 과목이 도색할 때 들어가는 것이 수선비이다. 그래서 정답은 수선비. 아까 이야기했던 전단지랑 관련된 거죠. 점점 제가 잠 오는 목소리자 너무 잠 오는 목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잠이 안 돼.
회사 방문객에게 무상으로 지급할 광고물, 광고 선점이죠. 대놓고 광고물이라는데. 계산의 본사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본사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그 감가상각비죠. 계상하다, 설정해라는 겁니다. 아까 설정 시리즈, 3 시리즈,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두 개. 요거는 이제 결산할 때 문제가 잘 나오죠. 또 이것도 결산 문제죠. 외상 매출금 잔액 10만 원에 대하여 1% 대손 충당금 설정해라. 대충이라는 것은 대손 충당금의 잔액이 빵이다. 그럼 1%는 봉 두 개 뺀 거니까 1,000원만큼 설정하면 되죠. 아까 설정 3 시리즈 차변의 대손 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300원이 있으면 700원만 하면 되죠. 그래서 700원 1,200원이나 있네요. 1,000원만 있으면 되는데 이때는 역분계 설정을 역으로 한다. 오른쪽에 있는 대손상각비를 그냥 대손상각비 써도 무방하지만 우리 이론 시험에는 대변에 아마 대손 총량금 환입으로만 나올 겁니다. 이렇게 지금 혹시 잠 오는 사람은 이렇게 스트레칭 한번 하세요. 스트레칭. 내가 되게 자목의 수업을 하고 있네요.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이제 800번대가. 사무실의 유선방송 수신료. 사실상 제 사무실에는 유선방송이 없습니다. 왜? 그것만 봐. 요즘 넷플릭스 때문에 나의 퇴근 시간은 넷플릭스와 함께 옛날에 TV를 마마의 뭐 상자 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일을 뭐 안 하네. 유선방송. 어쨌든 얘를 통신비 해도 상관없습니다. 통신비 하면 돼요. 통신비. 근데 우리 회사에 크게 힘을 통신비라고 안 하고 분류 안 하고 싶어. 그러면 그냥 잡비. 잠시만 볼 거야. 그럼 잡비. 지속적으로 볼 거야. 그러면 통신비가 맞는 거죠. 요즘 폐기물 처리하는데 돈 많이 들어요. 요즘 우리 울산에 폐기물 처리하는 곳이 없대요. 제가 들은 바로는. 그래서 폐기물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부산으로 옮겨야 되고 그 옮기는 와중에 들어가는 운반비 등이 전부 다 비용이죠. 이런 것들을 잡비라고 합니다. 현재 제목에서 잡비와 잡손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판매비와 관리비. 잡손실은 영업의 비용입니다.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의 뜻은 영업 내의 비용이고 잡손실은 영업 외의 비용인데 크게 구분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일단 800번대고 얘는 900번대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우리 판매비와 관리비 파트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문제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런 문제가 나와요. 다음 중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닌 것은 다음 중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이 아닌 것은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800번대와 900번대는 구분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냐고요? 우리 시험 칠 때 프로그램 켜놓고 시험 치잖아요.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에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계정 가목 및 적용 등록. 여기를 클릭하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계정 과목이 적용 등록을 클릭한 후 쫀쫀쫀쫀 해서 여기 아래에 보시면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파트가 있고 이 아래에 보시면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 있죠. 클릭해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기부금은 영업 외인가 판매비와 관리비인가. 당연히 오늘 아직 안 배웠잖아요. 기부금. 그냥 영업외입니다. 한번 확인해보면 영업의 비용을 클릭하면 여기 아래 보다 보니까 여기 있네. 기부금. 여기 있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찾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F find라고 돼 있죠. 기부금 이렇게 치고 엔터 치면 기부금으로 가요. 또 하나 더 해볼까요? 아까 잡비 엔터. 찾았네 잡비. 여기 500번대라고 되어 있으니까 엔터를 치면 600번대 가고 또 600번대 가고 또 이제 700, 800
500번대나 이제 800번대나 똑같다는 이 뜻입니다. 그래서 잡비 800번대에 있습니다. 결론. 만약에 문제에서 판매비와 관리비인 것은 영업의 비용인 것은 이런 문제 나오면 딱 맞추셔야 된다. 틀리면 안 된다.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영업외가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지금 약 한 10페이지 정도 남았는데, 일단 반은 영업의 수익이고, 반은 영업의 비용인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5페이지 정도가 어렵습니다. 5페이지 정도. 나머지는 반대니까. 이제 한번 볼게요. 이 단어. 우리 했다. 결산 시간에 했죠. 대여금에 대한 이자이냐, 차액금에 대한 이자이냐. 그래서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우리는 얘를 이자 수익이라고 하죠. 우리는 했구나.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안 어렵겠는데. 그래서 이자 수익은 대변에 위치하고 차변에 현금이 들어오면 되겠죠. 음. 일단 문제가 글자가 긴 건 별로 남았죠. 단기간 내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이게 뭐다? 단기 매매 증권. 음. 네, 잠깐만. 이어서 단기간 내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이 말이 뭐냐면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매매 증권이 나오면 액면이자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요거죠.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이 있고 제가 이렇게 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네들을 매입도 하고 매각도 하죠. 매입도 하고 매각도 하죠. 매입 시, 매각 시, 수수료 비용 사용 여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주제를 수수료 비용 사용 여부. 이거 내가 카톡에 같이 공유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 비용 사용 여부. 정답은 단기 매매 증권 매입할 때 수수료 비용을 쓴다. 매각할 때는 안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얘가 중요하죠. 이때도 이제 쓴다면 몇 번 때 쓴다? 이 수수료 비용도 판매비와 관리비의 수수료 비용을 쓰는 것이 아니라 900번대의 수수료 비용을 쓴다. 900번대. 근데 지금 현재 문제는 매각이에요. 파는 거죠. 매각하잖아. 매각. 여기 매각. 매각할 때는 이 수수료 비용을 쓰지 않는다. 이거예요. 않는다. 이번에 스크린샷에서 한번 보내드릴게요. 않는다. 지금 안 쓰는 매각 부분이에요. 안 쓴다. 이렇게 자면 더 깔끔하게 잘리지. 그래서 지금 보시면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다시 매각 시에는 또 중요한 이야기가 장부가액으로 아웃됩니다. 그래서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일단 아웃시켜요. 어떤 가액으로? 장부가액으로. 장부가액이 얼마냐면 100주에 5,000원이네? 그러면 50만 원이 아웃됩니다. 일단 돈 들어오죠. 돈이 현금인가? 현금 얼마 들어오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만 해봅니다. 주당 7,000원이니까 100주에 주당 7,000원이니까 70만 원 돈이 들어오긴 했어요. 근데 70만 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 2만 원 차감하고 들었네요. 얘가 68만 원이 들어오는 거죠. 자, 지금부터 제가 오답 적어볼게요. 오답. 오답은 수수료 2만 원을 차감했다고 했으니까 여기 수수료 비용 쓰는 거죠. 이게 오답이에요. 오답. 수수료 비용은 매입할 때만 써야 되는데 매각할 때도 지금 쓴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했죠? 그래서 처분 이익 이렇게 얼마야? 20만 원인가? 20만 원 이렇게 쓰면 오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 수수료 비용 없애고 얘를 따야 돼요. 얘를 18만 원으로.
결론적으로는 단기 매매 증권 매각할 때 들어갔던 수수료 비용은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또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을 업시키는 역할을 한다. 뭐 이런 말 문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수수료 비용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 써야 정답이 나옵니다. 이게 네, 장부 금액이 쏘리 PPT가 맞죠? 내가 이게 설명 잘못했지. 이게 장복금인 줄 알았네. 장복금이 60이네. 60. 네, 여기 맞아요. 여기 맞아요. 여기. 네, 이걸 50으로 착각했네. 이게 액면가액이라는 뜻이네요. 액면가액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액면가액은 네, 설명 틀렸어요. 액면가액은 무시합니다. 무시. 장복가액이 60이네요. 네, 앞에 걸 맞네. 난 이렇게 장복가액인 줄 알았네. 내가 잘못 읽었어요. 여기에 액면가액이네요. 문제를 고치자. 변명이지만 이게 액면입니다. 액면가액. 장복 금액은 60원. 60원. 이렇게, 이렇게. 보통 시험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액면가액 5,000원, 장복금액 60만 원. 액면가액 50만 원, 뭐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좀 바꾸면 되겠다. 자, 이렇게 바꾸면 액면가액을 보는 게 아니라 장복가액으로 아웃시킨다. 요거는 어디에 또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3년 만기의 조건으로 차입한 외화 장기 차입금에 대하여 현금으로 상환한다. 현금 아웃, 현금 아웃. 그리고 장기 차입금도 마찬가지로 장부가액이 나가는 형식으로. 장부가액이 당시의 환율이죠. 그래서 얘가 1200에 00, 12만 원이 외화 장기 차입금. 현금이 오른쪽으로 아웃. 두 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오른쪽에 나면 외환 차입. 왼쪽에 나면 외환 차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외환 차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외화 장기 대여금을 현금으로 받았다. 그럼 현금이 인되고, 장기 대여금이 아웃되고, 이때 아웃할 때는 장부가액으로. 장부가액이 얼마야 했더니, 당시 1,000원으로 장부가액이었던 그 돈 그대로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장부가액이 10만 원. 돈을 얼마 들었냐면 12만 원이 인되었죠. 이때 2만 원을 뭐라고 한다? 외환차익. 이 환의 의미가 뭐냐면 환전시라는 뜻입니다. 환전시라는 말이에요. 예, 답은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2월 19일 외국환은행 3년 만기의 조건으로 외화를 차입하고 보통예금에 입금하였다. 보통예금이 인. 그 다음 외화 장기 차입금 거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되겠죠. 빌렸다라는 뜻이에요. 케이스가 총 4가지 케이스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케이스는 저번에 제가 그 답 잘못 적은 거 그거 부채죠. 지금 외화 장기 차입금이 부채죠. 부채가 떨어지기 죠 그때 내가 떨어졌다고 해놓고는 손실 잡았죠. 부채가 떨어지면 이익이죠. 그래서 여기에 외화, 아까는 외환이었어요. 외환. 여기에 니은이 붙었고, 지금은 니은이 없어요. 외화, 환산, 이익 이렇게 되는 거죠. 외환산이. 여기는 여기에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결론적으로 부채가 어, 줄어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음.
자, 그 다음 케이스 2입니다. 이 문제가 많이 어려워해요. 케이스 2. 결산의 현재 환율이 상승되었죠. 부채가 1,100원에서 1,200원으로 상승이 되었어요. 이익이다, 손실이다? 손실이죠. 손실. 그래서 여기에 외화, 환산, 손실 이렇게 된 거죠. 외화, 환산, 손실. 금액은 100원. 100원의 환율 1,000달러. 그러면 10만 원. 그다음 여기에 외화 장기 차입금이 그대로 더 증액시키면 되는 거죠. 자, 케이스 세 번째. 이번에는 대여금에 관련된 거. 대여하고 보통예금에서 출금했다. 보통예금 아웃. 이때는 외화, 장기, 대여금 이렇게 쓰면 되죠. 케이스 3. 결산의 현재 환율이 900원으로 하락하다. 1,100원이었던 놈이 1,900원으로 가면 당연히 손실이죠. 그래서 왼쪽에 외화, 환산, 손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외화, 환산, 손실. 금액은 200원에 곱하기 1,000달러, 20만 원. 나머지는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케이스 4. 결산의 현재 환율이 1,200원으로 상승되었다. 1,100원이 1,200원 되었고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이익이죠. 그래서 외화 환산이 시험은 이 케이스 1에서 케이스 4까지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 다 돌아요. 그래서 대변에는 외화 환산이, 차변에는 외화 정기 대여금 고 이렇게 하면 정답이 됩니다. 이 부분이 우리 회계 2급에서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느낌으로 좀 다가오는 문제고요. 전산세무 2급에서는 상시 나오는 문제다 보시면 됩니다. 전산세무 2급에서는. 오케이. 일단 요 이야기는 왼쪽은 손실의 개념, 오른쪽은 플러스의 개념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회계 2급에서 상당히 힘들어하는 복잡한 분계죠. 한번 해보지요. 사용 중인 기계장치를 매각합니다. 매각하고 이때 매각할 때는 무슨 가액으로? 장부가액으로 매각한다. 아까 앞에 있었던 외환에 관련된 것도 장부가액으로, 매각은 무조건 장부가액으로, 없애는 것도 장부가액으로. 그래서 기계장치 아웃시켜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와 보세요. 마음상으로는 장부가액이 취득가액 200만 원에 감가상각누계 50만 원이니까 150만 원으로 아웃된다고 하는 표현을 기계장치 200이라고 쓰고 여기에 감가상각누계 차변에 쓰죠. 차변에 50만 원 이렇게 씁니다. 이게 첫 번째 분계. 얘가 첫 번째 분계. 자, 두 번째 분계. 돈은 얼마 받죠? 170만 원. 무엇으로? 현금은 50만 원. 그러면 현금 50. 나머지를 뭐라고 한다? 미수금. 외상리입금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왜요? 상품 거래가 아니니까. 그래서 120만 원 이렇게 쓰고 여기 두 번째. 자, 세 번째. 차변과 대변을 비교해 봐도 되고 그냥 150만 원짜리를 170만 원에 매각한 거잖아요. 그럼 이익이지 뭐. 그래서 네 번째 오른쪽 유형자산 뭐 있다? 처분이익 20만 원. 이렇게 해도 되고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이때 여기까지 합계가 50과 120. 와, 220이죠? 220. 오른쪽에는 200이었죠? 20이 오른쪽에 비는 거죠. 오른쪽에 비면 이익이다. 유용자산, 처분이익.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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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여기까지가 첫 번째 분계.
그 다음 두 번째, 돈. 여기까지가 두 번째. 자, 세 번째, 여기. 이런 순서대로. 입력할 때는 뭐 어떻게 입력해도 상관없어요. 입력할 때는 어떤 식으로 입력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분계가 우리 회계 2급에서는 가장 어려운 분계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 문제.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토지를 공짜로 받았다. 차변의 토지. 일단 첫 번째는 무상 증여받아도 기록하느냐? 기록합니다. 두 번째, 원가로 한다, 뭐 장부가로 한다, 아니면 공정가입으로 한다. 공정가입으로 한다. 이게 이론 시험으로 나오죠. 무상 증여도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차변의 토지, 대변의 자산 수중 이익. 문제에서 50만 원 가로 열고 예를 들어서 장부가액 10만 원, 공정가액 50만 원 이렇게 하면 공정가액으로 적어줘야 한다.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나파은행에서 차입한 장기차입금을 전액 면제받았다. 이런 일이 있으면 대빵 좋죠. 맞죠? 장기차입금이 갚아진 거죠. 얘가 왼쪽으로 오고 그것에 대해서도 이익으로 보겠다. 채무 면제이익.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소에서 발생한 재활용 박스 등을 매각하고 옛날엔 제가 어릴 때는 재활용 박스 이런 거 있죠. 그 책이죠, 책. 딱 2학년이 올라가면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면 대빵 두꺼운 책이 있어요. 학년마다 대빵 두꺼운 책을. 어, 이 두꺼운 책가에 뭐라고 적혔냐면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표, 준, 전과. 그때 전과라는 게 있어요. 전 과목이 다 적혀 있는 뭐라고 해야 되죠, 얘를? 가습서라고 해야 되나? 학습서라고 해야 되나? 표준전과도 있었고, 동화전과, 뭐 이런 것도 있었고. 한 학기가 마치고 나면 얘를 고물상에 맡기죠. 고물상에 맡기면 돈으로 받습니다. 그런 돈이죠, 그런 돈. 1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대변의 현금,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익,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문제보다는 이런 문제가 잘 나오죠. 기말 결산 시 원인 불명으로 실제보다는 장부 금액이 5만 원 부족한 것을 발견하였다. 실제보다는 장부 금액이 5만 원 부족함을 발견하였다. 그러면 그림을 그려야죠. 실제 장부가 작네요. 장부가 작아요. 실제를 건드리면 안 된다. 뿅뿅 이렇게 해서 일치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만큼을 인식해야 되죠. 그러면 현금 위치는 여기에 현금이 들어옵니다. 차변에 현금, 그림까지 그려놨네. 현금이 들어와야 된다. 현금이 차변에 들어와야 한다. 야, 옛날에는 이거 액션 만든다고 재미있어가지고 현금이 막 이렇게 맞죠? 현금이 막 날라오죠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면 얘가 순차적으로 나오게 대변에는 잡익, 차변에 남으면 잡손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영업의 비용은 다 반대말이에요. 분개 한 번 더 해보는 겁니다. 저입금에 대한 이자를 이자 비용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이 아웃되었죠? 아웃. 이자 비용은 왼쪽이죠? 왼쪽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불우이웃 돕기 성금. 이번에는 그렇게 제가 TV에서 못 봤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사랑의 열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무 이렇게 그려가지고 방송 계속 했어요. 빨간색 여기 요 온도 게이지가 점점 매일 올라가는 거죠. 매일 올라가서 목표 지점까지 올리기 위해서 보통 이제 현대백화점 앞에서 이렇게 보면 구세주 있었죠. 달랑 달랑 달랑. 네, 불우이웃 돕기 현금. 얘를 뭐라고 한다? 기부금, 대변의 현금 이렇게 하죠. 음.
아까 했던 그 기계장치 매각과 똑같습니다. 한 번 더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량이죠. 차 파는 거네. 그럼 차량 운반구.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세요. 차량 운반구를 내보내겠습니다. 300. 동시에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없애줘야 되죠. 이게 첫 번째 해야 할 행동. 결론적으로 감가상각 누계액 200 숫자만 봤을 때는 여기까지만 적을게요. 300과 200이니까 결론적으로 대변에 100만 원이 남는, 즉 장부가액은 100만 원짜리를 얼마에 매각했다? 80에 매각했다. 100짜리를 80에 매각했으니까 20에 대한 손실이 발생되었겠죠? 그래서 현금으로, 바로 현금이네요. 현금으로 80 이렇게 적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차변의 합계는 280, 대변의 합계는 300. 여기 20이 남죠? 왼쪽은 뭐다? 손실이 되는 거죠. 손실. 얘를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차변의 유형자산 처분 손실.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요게 첫 번째. 요게 두 번째. 요게 세 번째. 여기에 니은이 붙었다는 거. 3년 만기 조건으로 외화 장기 차입금을 차입했다, 빌렸다, 뭐 돈 들어왔겠죠? 돈 안 적었네, 분계가. 얘가 현금으로 상환했다, 현금이 나가고, 이때 얘가 있는 금액 그대로 떨어졌다가, 나갈 때는 현금은 1200으로 나갔고, 얘는 장복가액으로 그대로 떨어져 줘야 되죠. 그래서 현금은 120이 나가고, 요거는 그대로 장부가액 그대로 없어져야 되죠. 차변과 대변의 불균형이 발생되었습니다. 10만 원에 대한 불균형. 차변에 불균형이 발생된 이 마이너스는 손이죠, 손. 그래서 외환 차손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외화 환산 손실하고 외환 차손이라고 비교한다면 시험은 외화 환산 손실이 훨씬 많이 나오고, 일단 얘는 일반 전표 문제로 나오고, 외화 환산 이익이나 외화 환산 손실은 결산 문제로 나와요. 당연히 결산 때 평가를 하니까 외화 환산 이익이나 외화 환산 손실은 평가 이익, 평가 손실입니다. 평가 이익, 평가 손실.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화재로 인하여 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이 소실된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제가 담배 필 때 불태워 먹었다고. 건물 하나 태웠다고. 4층짜리 건물.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그래서 제가 불조심. 일단 저희 사무실에는, 제가 있는 이 사무실 안에는 화재가 일어날 만한 건 다 없었어요. 제가 그때 워낙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뭐 석유 난로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없고, 전기 난로가 있는데 전기 난로도 지금 안 쓰지 말라고 제가 다 이렇게 좀 하고 있는 중이에요. 세 개 있는데 두 개는 안 쓰고 있고 한 개만 지금 쓰고 있어요. 위험해요. 진짜 겨울 같은 날 난로 참 위험하고, 뭐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뭐죠, 그거 캠핑 갈 때 안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할 거라고 난로 켰다가 이렇게 질식사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되게 위험합니다. 화재도 위험하고 질식 이런 것도 위험하고. 일단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재해 손실이라고 합니다. 재해 손실이고 상품이 나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상품이 내 손에서 아웃되었죠. 아웃. 상품의 짝꿍은 원래 상품이 차변에 들어왔다가 대변으로 나갈 때는 본 계정이라고 할게요. 본 계정. 우리 캐릭터로 치면 본캐입니다. 본캐. 상품 매출 원가가 본캐입니다. 자기의 본캐. 비유가 좀 별로 좋지 않네요. 상품 매출 원가가 와야 돼요. 원래 얘가
원래 상품이 나갈 때 사변에 들어오는 그 친구가 상품 매출원가인데 이거 이외에 여러 가지가 올 수가 있죠. 상품으로 직원에게 무엇인가 해주면 복리후생비, 상품으로 거래처에게 주면 접대비, 상품으로 광고를 하게 되면 광고선전비, 다른 계정들이 올 수가 있죠. 근데 지금 현재 뭐가 왔죠? 재해손실이 왔어요. 그냥 재해손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재해손실만 대상이 아니라 상품 매출 원가를 제외한 모든 계정 과목은 여기 대변에 상품이 왔다면 적용할 타 계정 대체라고 꼭 적어줘야 돼요. 안 적으면 어떻게 되는가? 감점 1점입니다. 제가 이거 입력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해상도를 조금 바꿔야 돼. 해상도를 좀 바꿀게요. 확대해서 보여줄게요. 확대해서. 요거를 입력하는 거를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 돼. 확대가 안 되네. 해상도를 보여줄게요. 바뀌었어.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이 디스플레이 설정을 유지하겠습니까? 라는 거를 yes 안 하니까 바로 돌아가더라고. 자, 한번 입력 한번 해볼게요. 보이죠? 보이죠? 자, 차변의 재해 손실. 금액은 10만 원. 자, 지금부터입니다. 대변의 상품. 엔터. 여기입니다. 여기 칸에 왔을 때 밑에 보면 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8번. 9번 쓰면 안 된다고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네. 타계정 대책 손익계산서 반영분. 그래서 얘를 8이라고 쓰는 거죠. 손익계산서 반영분이라고 하니까 손익계산서 구경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손익계산서에 갔더니 여기 타계정 대책 10만 원이 얘입니다. 지금 이야기했던 거.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얘를 지우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지웠어요. 지우면 얘가 없어지고 상품 자체 매입액이 1760으로 바뀔 거예요. 뿅 이렇게. 어떤 이야기냐면 내가 상품을 사왔는데 그냥 대변에 상품을 내보내면 그냥 약간의 느낌이 반품의 느낌이 나는 거고 사왔는데 태아 계정으로 나가면 상품이 실제적으로 나간 것을 명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쓰지 않으면 감점 1점 대상이 되고 실제 재고 조사에 문제가 되진 않겠네요. 맞죠? 문제가 되진 않을게요. 왜냐하면 어차피 나간 거라고 표시는 된 거니까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적읍시다. 시험에 나온다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상품은 원래 상품 매출을 위하여 처음 설정한 계정 과목이다. 즉 상품이 상품 매출 원가가 차변에 오는 거래 이외에는 모두 다 적용 8, 타계정 대체로 하여 표기한다. 그렇게 해야 프로그램에 오류가 없다. 프로그램 오류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맞죠? 제가 적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오류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오류는 없을 것 같고 명확하게 상품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인지를 못하는 거죠. 타계정으로 나갔다는 거를. 그게 문제점이 되겠죠. 잡손실. 일단은 지금 현재 이 사례는 12월 21일, 즉 결산일이 아니에요. 결산일일 때 아닐 때, 결산일이 아닐 때는 현금과 현금 과부족의 콜라보. 결산일 때는 잡익 잡손실 또는 반대편에는 현금 과부족이 들어옵니다. 얘는 현금하고 현금 과부족이 콜라보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실제 금액이 장부 잔액보다 부족하니까 장부에 현금을 없애야 돼요. 장부에 현금을 없애려면 현금이 나가고 이때는 현금 과부족을 쓰는 거죠. 여기 이제 일반 전표 문제예요. 결산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어제 결산이죠. 결산.
결산까지 왔어요. 드디어. 결산까지 왔는데 그 원인을 판명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 이때 차변에 있는 현금 거부족을 대변으로 보내고 이때 잡손실 쓰는 겁니다. 그 원인을 판명했다라면 그 판명한 계정 한번 쓰면 돼요. 판명한 것도 문제가 나와요. 그때는 잡손실 말고 딴 거 쓰면 됩니다. 밑에 있는 팁 결론적으로는 대변에 현금이 올 수도 있고 대변에 현금 과부족이 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대변에 현금이 올 수도 있고 현금 과부족이 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제가 정리했어요. 요령으로 문제를 푼다면 문제에 현금 과부족이 언급되면 현금 과부족이 정답이고 문제에서 현금 과부족이 언급이 안 되면 현금이 답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우리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 한장 한번 볼게요. 소득세도 중간연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소득세 중간연합은 11월 말에 지금 우리가 1월 달이니까 지금 남은 거는 이제 저번 달에 이제 중간연합액이 내는 날이었죠. 중간연합액은 11월, 법인세는 8월 달에 냅니다. 중간연합액에는 이제 뭐라고 회계 처리를 하냐면 대변에 현금 아웃되고 차변에는 선납세금이라고 합니다. 기말에 이제 단기분 법인세 추산액, 법인세를 예측했던 돈이 80만 원이라는 거죠. 근데 이미 우리 35만 원 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미지급된 거는 45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랬다가 언제 내냐고요? 다음 3월에 냅니다. 여기 이제 사례는 없는데 이렇게 법인세 추산액을 법인세 등이라고 합니다. 또는 법인세 비용 뭐 이렇게 해서 상관없습니다. 지금 프린터는 법인세 비용으로 해놨네요. 법인세 등이든 법인세 비용이든. 그다음 여기에 선납세금이 상기 처리되고 나머지 미지급 세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이 미지급 세금을 내년 3월 31일 날 보통 3월 30일 전에 하면 되죠. 3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미지급 세금이 차변으로 와서 상계 처리가 되고 그때서야 45만 원 그때서야 현금이 나가게 되는 거겠죠. 또는 보통 예금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맞죠? 이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프린터가 PPT가 기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우리 실기할 예정이니까 컴퓨터 좀 켜놓으세요. 다음과 같은 결합관계로 이루어진 거래로 오른 것은 끝나가죠? 차량 유지 유류비는 비용이죠. 여기서는 비용이 발생. 카드로 결제하였다. 카드는 뭐죠? 부채죠. 부채가 오른쪽에 있다. 증가입니다. 답 바로 1번이네요. 지금 이렇게 했을 때 부채가 여기 있죠. 부채가 여기. 자기가 자기 위치에 가면 증가가 된다. 부채가 차변에 오면 감소가 되겠죠. 자, 전기요금 뭐죠? 수도 관열비 차변에 비용 발생입니다. 보통예금에도 자동 이체되었다. 차변에 대변에 보통예금 자산이죠. 자산은 왼쪽이 증가죠. 자산은 여기가 증가인데 오른쪽이 왔으니까 감소의 거래가 되겠죠. 단기 차익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일단 대변에 현금이 아웃되었네요. 대변에 현금이 아웃되면 자산의 감소가 일어나고 단기 차익금은 부채인데 부채가 차변에 오면 부채도 감소하고 이자는 단기 차익금과 만나면 이자 비용이죠. 그러면 비용이 왼쪽에 오면 비용의 발생이라고 하죠. 비용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그렸을 때 이쪽이 비용이에요. 이쪽이 비용이고 이쪽은 수익이죠. 수익.
상품 운반용 트럭을 외상으로 구입했다. 상품 운반용 트럭은 차변의 자산이죠. 차량 운반구 외상으로 구입하다. 대변에 외상매입금 쓰면 안 돼요. 얘는 상품 거래가 아니니까 미지급금. 얘는 부채가 되죠. 자산이 자기 위치에 왔으니까 증가. 부채도 자기 위치에 왔으니까 증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죠. 비용에 관한 올바른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본 감소의 원인이 된다. 맞죠? 자본의 감소. 일단 기억 맞고. 기업의 경영 활동에서 지출하는 경제적 가치이다. 맞는 말 같죠? 우리가 직접적으로 배운 단어는 아니지만 틀린 말 같지는 않아요. 기업이 일정 시점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화나 권리. 얘는 자산이죠. 그냥 자산이고.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얻는 금액은 수익이죠. 수익. 예, 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하이마트에서 세탁기 판매액은 상품에 대한 판매죠. 상품 매출이고 세탁기를 운반하는 데 사용하는 화물차를 처분하면서 생긴 이익은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고 하죠. 요거에 대한 분류인데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영업 외의 수익이죠. 영업 외의 수익. 상품 매출은 영업 수익이 되는 거죠. 정답은 1번. 2번. 오,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렵죠. 은행으로부터 3년 후 상환하기로 하고, 요거 조금 설명 좀 해야 되겠는데? 손익거래. 이 책에 나와요. 지금 이제 프린터에는 제가 정리를 안 해놨는데, 일단 우리 시험에 나와요. 38페이지 한번 볼까요? 38페이지. 거기 보면 이제 결합관계에 따른 분류라 돼 있죠. 이걸 조금 더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 한번 해볼게요. 시험을 일단 나오니까, 지금 이 부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은 거래가 교환 거래. 가장 많다고 하기 좀 그렇지만, 교환은 자산, 부채, 자본만의 거래. 얘는 재무상태표 거래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지금 하는 손익거래. 손익거래는 한쪽에 수익 또는 비용이 와요. 한쪽에. 반대쪽은 상관없어요. 반대쪽에는 뭐 수익 비용이 오든 자산 부채가 오든 상관이 없어요. 섞이지만 않으면 돼요. 섞이지만. 세 번째, 혼합거래. 당연히 1번 또 2번 또 아닌 거래요. 1번 또 2번 또 아닌 거래. 이렇게 보는 것도 되고요. 아니면 1번과 2번이 섞인 거래. 조금 더 또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한쪽에 수익 또는 비용과 자산, 제 자본이 함께 있는 거래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페이지 38페이지를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환거래. 지금 현재 제가 적은 것은 간단하게 적은 거고 책에는 조금 풀로 되어 있죠. 거래의 결과 자산, 부채, 자본만의 증가함을 가져오는 거래를 교환거래라고 한다. 교환거래는 손익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순손익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이고요. 손익거래. 손익거래는 거래의 총액이
수익의 발생이거나 비용의 발생인 거래이다. 손익거래는 교환 거래와 달리 순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래로 수익이 발생하는 거래는 순이익을 증가시키고 비용이 발생하는 거래는 순이익을 감소시킨다. 뭐 맞는 말이겠죠. 디귿 혼합거래. 혼합거래는 하나의 거래에 교환 거래와 손익 거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래이다. 거래의 일부 금액은 비용 또는 수익이고 나머지 금액은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으로 구성된다. 그것을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정리한 것도 여러분들 단톡에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억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야기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하려는 문제가 그렇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행으로부터 3년 후 상환하기로 하고 현금을 체입했다. 답변은 현금이고요. 대변에는 장기 차입금이죠. 아직 이자율이 있다고 해도 이자를 지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율은 거래가 아닌 거죠. 여기는 자산의 증가, 얘는 부채의 증가가 되죠. 자산, 부채, 자본만의 거래니까 당연히 얘는 손익 거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변 계정은 이자 비용이 아니라 현금이죠. 니은 뜻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 분계 시 대변의 계정은 장기 차입금이다. 이렇게 만든 거죠. 오케이. 정답은 3번이 있습니다. 해석까지 다 해놨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장기간에 걸쳐서 이론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 수업은 자본이라고 되어 있지만 자본은 실제적으로는 회계 1급 파트이기 때문에 우리 이론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실기 준비하도록 할게요. 뿅.